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했습니다.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기술을 전수해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또 우리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 국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번 선정을 계기로 또 한 번 바이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이강호 단장을 초대했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WHO에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한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8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될 때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그런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된 게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과 그다음에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인력 양성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인력 양성에 대한 글로벌 메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인력 양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그 개도국의 그 훈련생들을 우리나라에서 교육시켜서 보내는 이러한 흐름의 중심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허브에 라는 의미는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에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바이오 분야에서의 올림픽 개최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느낌이 딱 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선정되기까지 사실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 양성 허브를 위해서 그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바도 있지만 우리 정부나 민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WHO에서 인력 양성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인력 양성에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WHO에서 작년 11월에 공고를 하고 그 12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전 세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우리 내부 인프라와 정부의 각오를 밝히는 제안서를 작년 12월 10일 날 WHO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WHO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인프라와 한국 정부의 그 향후 적극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WHO가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거죠. 즉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의 대유행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떠오른 분야가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분야가 백신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 5월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정책 추진이 한층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 주요 강요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단장으로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체계에 더불어서 정부는 2026년까지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백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거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2.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글로벌 백신 허브와는 정부만의 역할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백신 기업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백신 기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과 정부가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민간에서는 더군다나 mRNA 그 백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이러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듯이 사실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나오는 거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이라든지 또 바이오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체감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입니까? 예, 바이오 인력 양성,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는 백신이 포함됩니다.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실습이 수반됩니다. 그러려면은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프로포저를 제출을 할 때 WHO에 지금 현재 그 2025년까지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허브가 지정된다면 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거는 2025년까지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이후에는 연간 2,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켜서 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교육생을 370명
교육을 시키기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370명에는 310명은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가 주관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60명에 대해서는 그 연대 송도 캠퍼스가 주관 기관이기는 한데 한국형 나이버트라는 바이오 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60명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 특히나 60명 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DB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ADB에서는 훈련생 60명을 우리나라에 추천해주고, 아시아개발원.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최초로 시행이기 때문에 60명입니다만 향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향후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시설과 설비를 구축했을 때 그 교육 비용 분담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은 계획이고 아마도 저소득 국가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화를 위해서는 뭐 우리 돈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 부분이라든지 또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바이오 의약품,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따르는 모든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갖췄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그 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도 하고 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형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연구단지에 R&D 투자를 하도록,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빅파마들은 개도국을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국에 진출을 해서 이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노하우랄지 생산 설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육 설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일부는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전적으로 논의된 부분도 있고 향후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도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허브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지정이 우리나라 백신 산업을 포함해서 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일단 쏘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아주 큰 변화, 아주 우리가 테이크오프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분야는 지금 빅3 회의랄지 그 범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향후 미래의 먹거리를 뭘로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넥스트 반도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이오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네.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양성 허브는 그러한 바이오 산업을 넥스트 반도체로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그 개도국의 교육생이 한국에 온다면 이들에게 기업 견학,
그다음에 인턴 제공, 단기 채용 기회 등을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그 나라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주도 인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그 개도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기업이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개도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이 많습니다. 네. 투자하려면 서로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결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을 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자금을 대고 그 나라는 부지를 제공해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는 ADB하고도 이미 시작을 했고 WHO, 세계은행도 역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허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단의 이강호 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